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구입니다. 비트코인이 며칠간 상승 추세로 전환된 뒤에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이비트 비트코인 일봉인데요. 깔끔하게 U자형으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추세, 어디까지 상승할 건지, 조정은 언제 올 건지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과 업비트에서 알트코인들도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업비트에 또 며칠 전에 알트코인 구매한 것이 있는데요. 공개를 하고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돈을 버시는데,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코인 매매 방식에는요, 스캘핑이란 게 있고요, 단타란 게 있고 스윙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세 가지 모두를 많이 해보셔야 하고 다 알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스캘핑은 초단위, 분단위,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거나 포지션에 들어가고 초단위로, 분단위로 포지션을 종료하는 그런 초단타를 의미하고요. 단타는 몇 시간까지는 보유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하루를 넘기지 않고 포지션을 종료하는, 익절이 됐던 손절이 됐던 말이죠. 그리고 스윙 매매는 하루 이상 몇 주, 한 달까지 보는 그런 매매를 스윙 매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이 넘어가는 매매는 장기 투자로 보고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세 달까지는 장기 스윙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하고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방식은 스윙 매매입니다. 이거는 스캘핑, 단타, 스윙 세 개가 어느 게 더 좋다고 절대 말을 못 하고요. 자기가 다 해보고 수익률이 가장 좋고 가장 자기한테 맞는 그런 방식을 정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스캘핑 단타보다 스윙이 훨씬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스윙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윙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두 번 매매를 하더라도 길게, 크게, 시원하게 먹고 나오고 빠르게 손절을 해서 손실을 줄이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현재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 실현조차도 많이 했고, 제가 총 한 7천만 원 정도 가까이를 3일 만에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다른 포지션들도 있으니까 다른 거래소나 계정에 제가 바로 전에 올린 우측 상단에 나온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제가 포지션을 들어간 상황이랑 공개한 상황, 수익 중인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저는 수익 매매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숏으로 먹었으면 좋겠지만 FTX 사태가 일어났을 때가 이때였고요. 저는 FTX 사태 때 먹튀를 당해가지고 시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숏을 사실 칠 수도 없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FTX 사태 때 그냥 거래소가 망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수익 매매를 하면요, 사실 수익을 크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거의 횡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스캘핑이나 단타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원웨이로 올라가는 구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아마 이때부터 15.4K 전저점 근처에 오면 무조건 베팅을 해보고 싶다라고 계속 커뮤니티 통해 말씀드렸는데 16K를 못 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6K를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이쯤부터는 이제 들어가 봐야지 하다가 최근에 17.2K에 제가 롱을 선발대를 보내고, 이때 18K 때 CPI가 나온 날입니다. 이날이 CPI 결과를 보고 이거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 게 거의 확실하다, 이런 저만의 판단으로 강하게 본계정 15배로 롱을 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부계정들도 같이 롱을 25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을 이렇게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봉을 이렇게 보면요, 조정이 거의 없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롱을 타고 나서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댓글로 가장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도대체 조정은 언제 오냐, 나는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고 싶다, 아까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고 싶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많이 내려갔을 때 타고 싶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상승 스윙 추세로 아예 추세가 바뀌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4시간 봉으로 볼게요. 쉬지 않고 올린 것 같지만 사실 조정 깔끔하게 다 주면서 올렸습니다. 조정 다 받고 슈팅을 줬죠. 보통 상승 추세 초입의 조정은요, 기간 조정을 많이 합니다. 기간 조정은 뭐냐면은 이 가격 조정이란 게 있고요, 기간 조정이란 게 있습니다. 가격 조정은 가격을 많이 내려가는 게 가격 조정이고요, 기간 조정은 기간적으로 횡보하면서 흔드는 것을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데, 기간 조정을 주면서 올리는 이유는 개미들을 그냥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상승 그만큼
지지를 잘 해준다. 여기까지 올렸죠. 근데 오늘 주말에 이제 나스닥이 없으니까 단독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이긴 좀 힘들 건데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때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10%, 20%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잠깐 어피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뭐 수익률에 보태진 않았지만 지금 니어 산 것도 20%를 먹고 있습니다. 이때도 며칠 전에 산 건데요. 제가 디센트럴을 살까 니어를 살까 하다 니어를 샀는데 디센이 올랐죠. 근데 며칠 만에 20%가 올랐습니다. 20%가 적은 퍼센트는 사실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업비트가 싹 다 불장이고 다 빨간색이어가지고 무슨 뭐 슈퍼 불장처럼 지금 보이죠. 싹 다 빨간색이죠.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긴 시간을 횡보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 추세로 좀 돌아온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지금 20%였는데 아까는 24%인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10%인가 9% 수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라간 거에서 한 10몇 %가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조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알트코인을 레버리지 배율을 사용해서 롱을 친 사람들, 예를 들어 5배, 10배 이렇게 좀 무리해서 안 친 사람들까지는 싹 다 청산당한 거예요. 이 구간에서 말이죠. 개미가 싹 다 털렸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배율 알트코인이나 중저배율 알트코인은 안 데리고 간다. 세력들이 안 매겨준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고배 비트코인 롱 추정롱 탄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요일까지는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은 나스닥이 또 월요일날 출발하기 때문에 나스닥 없이 단독으로 하기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했냐면 단순히 차트적인 이런 주봉에 있어서 지지를 받고 상단을 그린 부분도 있고 지지를 오래 했던 부분도 있지만 차트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CME입니다. 지금 2월 1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2월 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2일 새벽에 FOMC 금리 발표가 있는데요. 지금 25bp 인상 확률이 93%입니다. 원래는 한 70%, 8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2월 2일은 25bp 인상이 거의 확정이다. 이거는 연준 위원도 25bp를 하겠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제가 CPI를 보고 본 베팅이 들어갔는데 CPI가 예상치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저는 예상치랑 똑같이 나오거나 잘 나오면 무조건 베팅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말씀도 드렸고. 이런 대외적인 상황이 이미 좋잖아요. 그리고 2월 2일까지 앞으로도 2주가 넘게 남았는데 별다른 악재라고 볼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호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악재가 없다는 게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월 2일 날 FOMC에서 25bp가 확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해진 거고 다 알아요, 남들도. 그리고 금리 상단이 5%에서 5.25% 정도 금리 미국에서 인상할 건데 지금 현재 금리가 올리면 4.5, 4.5, 4.75 그리고 올려봤자 2단계밖에 이제 안 남은 거예요. 25bp로. 그러니까 금리 상단도 거의 다가 왔다. 그러면 이미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정해진 목표치까지 오면 선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정해진 금리 상단에서 횡보하는 정도의 어느 나스닥이라든지 비트코인의 선반영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반등을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점이 완전히 나왔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일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줄여서 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RSI가 엄청난 과매수입니다. 이거는 거의 없죠. 여기까지 올라온 게. 이게 언제예요? 이 과매수가 왔던 게 작년 상승장 왔던 정도로 RSI가 과매수를 좀 쳐버렸는데 그만큼 눌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이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수익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RSI, 상대 강도 지수, RSI 다이버전스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초보자분들이 저 잘 모르는데 설명해 주세요. 구글 검색하세요. 그것까지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거고요. 다이버전스를 그리겠죠. 고점을 찍었을 때 찐하락이 올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거를 고점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 100%는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는 제가 본 적도 없어요. 이런 차트는 진짜 무슨 갑자기 바이든이 나와서 비트코인 아웃, get out, 비트코인 사라져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런 차트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일봉 다이버, 주봉 다이버는 하락 다이버를 그려줄 때 동안은 하락 다이버 그릴 때까지는 위로 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보세요. 저는 이게 38K까지 열려있다 생각하거든요. 38K가 어디냐면은 이 구간이에요. 여기가 슈퍼 메이저 저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구간이 29K 구간.
29K 구간이 이제 메이저 저항선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여기 저항선 도달했죠. 여기를 뚫으면 저는 25K가 이제 일반 저항선으로 보고 있는데 25K, 29K를 뚫고 38K 여기까지가 이제 열려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38K 위로 가기는 정말 어렵고 사실 38K 가기도 어려운데 이상하게라도 비비면서 추세가 형성이 되면 38K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최대치의 기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난 38K에 익절하겠다 이게 아니라 25, 29, 38 이런 엄청난 저항선을 보고 있되 상황에 맞춰서 익절을 하되 지금 추세가 어디까지 갈 건지는 열어놓는다는 거죠. 마인드를 38까지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25K에 가서 파킹을 하고 29K에 가서 파킹을 하고 38K에 가서 비트코인이 파킹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킹을 하면 알트 코인들에게 지분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 알트 불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도미넌스를 올리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알트 불장 같지만 아직 불장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매매 방식은 그냥 비트코인이랑 좀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현물로 매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선물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쉽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욕심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데 욕심이 사람이 그득그득해서 배율을 많이 올리게 되면은 그거는 다 청산시키고 갑니다. 올라가더라도 현물은 청산이 없죠. 그래서 현물 매수를 추천하는 거고요. 언제까지? 비트코인이 고점 찍고 횡보할 때까지,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면서 내려올 때까지 파킹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위에서 지분 나눠주고 나서 익절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알트코인의 경우는 말이죠. 정말 재수 없어서 여기가 고점이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횡보를 이렇게나 몇 달 동안 하면서 하락하고 길을 모았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가 끝이라는 상상을 하기 어렵고요. 선물을 하려면 저처럼 저점에서 고배치고 미리 수익 실현 다 해놓고 안전하게 익절 로스컷까지 좀 걸어놨죠. 안전하게 이렇게 손해볼 일 없게 안전띠까지 채워놓고 선물 존버를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고배로 선물을 들어가는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물로 매수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장은요 아직 고점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상승장의 조정은 다시 말씀드리면 짧고 굵거나 기간 조정이다. 막 이상한 이런 조정을 바래서 난 여기서 타야 됐다. 이건 욕심이에요. 욕심 컨트롤을 결국 하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투자는요 재능 플러스 경험이 합쳐졌을 때 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재능 있는 사람이 경험을 많이 했을 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 경험만 많이 하면 망하는 거고 재능이 있는데 경험을 못한 경우에는 돈을 잃게 돼요. 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이 경험을 하다 보면 실력이 생기는 거죠. 재능이 있고 없고는 1년만 선물 매매 매일같이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를 보면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물 당분간은 저라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현물 매수를 해서 당장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고 한번 길게 봐보겠어요. 38K까지는 열렸으니까. 근데 38K를 못 갈 확률이 더 높겠죠. 당연히 확률로 따지면. 왜냐하면 저항선이 25, 29 여기가 엄청 셉니다. 그리고 38은 거의 뭐 최종 보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저항선이고요. 저는 불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38K가 오더라도 저는 다시 10K 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차트를 봤을 때 그리고 상황을 봤을 때 경기 침체라는 아직 마지막 악재가 도래하지 않았고요. 금리 상단에서 1년 정도 유지할 거기 때문에 2023년 1년간 불장이 온다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비벼가지고 만약 38K를 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10K 다시 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 38 올렸다가 10K 떨어지면 개미들 싹 다 청산시키고 싹 다 초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엄청난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38을 찍고 10K 가는 게 어떻겠냐 저만의 상상을 해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길게 했는데 다 설명 못했어요. 근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들어갔는지 근거 이런 것들과 함께 FOMC까지 악재가 없고 FOMC 어차피 25bp밖에 안 올릴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알트코인 지분도 나눠줄 거기 때문에 현물 추천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존버라는 방식으로 위에 크게 물려 있는 분들은 어렵다고요. 아래에서 물을 크게 타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살려주기 어려워요. 38을 가더라도 다시 12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